순백의 꽃들로 장식된 버진 로드 끝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정점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국내 최고의 파티 플래너인 그녀가 직접 기획한 결혼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현악 사중주, 그리고 하객들의 얼굴에 어린 진심 어린 축복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서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은 그녀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최유라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정말 꿈만 같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민호 씨는 정말 복받은 남자야. 유라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유라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고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함께 나눈 또 다른 자신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버진 로드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남자 강민호를 보았다. 훤칠한 키에 듬직한 어깨,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 그녀의 심장이 벅찬 감동으로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려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말했다. 이제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최유라 양이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서연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대형 스크린에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첫 만남의 설렘, 첫 키스의 떨림, 그리고 함께 여행했던 수많은 장소들, 감미로운 배경 음악과 함께 흐르는 영상에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빠져들었다. 서연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의 부드러운 음악이 끊기고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고급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서연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민호 씨, 집안만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계약 조건만 잘 지켜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차피 사랑 같은 거 믿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영상 속의 서연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얼굴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객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저건 내가 아니야. 저럴 리가 없어.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민호를 돌아보았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차가운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낮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시아버지는 당장 결혼을 중단하라며 고함을 쳤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완벽했던 결혼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구겨졌다. 그때 유라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유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끌어안고 외쳤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이 아니지.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말 좀 해봐. 유라의 절규는 오히려 영상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연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서연은 유라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지옥의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꿈의 파편들이 흩어진 신부 대기실은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었던 웨딩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불행을 증명하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녀의 이름만 되뇌었고 공기 중에는 수치심과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강민호의 가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아버지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다가와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간결하게 통보했다. 그의 어머니는 어쩐지 근본도 없는 애를 들인다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라며 도끼서린 저주를 퍼부었다. 그들의 눈에는 한때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없었다. 민호는 그들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의 눈빛은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 물었다. 서연아. 사실이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부모가 그의 팔을 잡아 끌고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모두가 떠나고 오직 최유라만이 서연의 곁에 남았다. 그녀는 완벽한 친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서연의 웨딩드레스를 벗겨주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빗발치는 비난의 전화들을 대신 받아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서연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서연아, 나는 널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유라는 서연을 끌어안고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언제나 교묘한 가시를 품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아니면 앙심을 품은 고객이라도 있었던 거야. 네가 워낙 완벽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녀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질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부모님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혹시 혼자서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진 건 아니었을까요? 유라의 교묘한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서연을 위하는 척하며 그녀를 고립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충격에 빠져 있던 서연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인 율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협화음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유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두 사람만 남은 어두운 방에서 유라는 탄식하며 말했다. 정말 너무 잔인해. 영상 음질이 끔찍하게 안 좋았는데도 어떻게 계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선명하게 들렸을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계약, 그 단어, 아수라장이었던 결혼식장에서 충격과 소음 속에서 어떻게 유라는 그 단어를 그토록 정확하게 들었을까. 게다가 유라는 깜짝 선물이라며 영상을 직접 준비한 담당자였다. 서연이 멍한 얼굴로 물었다. 그 영상 파일 누가 너에게 전달해줬어? 유라는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그녀는 곧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다. 아침에 퀵으로 배달됐어. 민호 씨 쪽에서 보낸 마지막 수정본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서연아,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지만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서연은 어두운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포장도 뜯지 않은 결혼 선물들이 마치 장례식의 조문품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끓어오르던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섬뜩한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라가 했던 말과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가시돋친 위로, 걱정을 가장한 의심의 주입, 그리고 결정적인 말 실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위로하던 친구의 따뜻한 품이 사실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뱀의 또아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절망의 끝에서 서연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지옥 같던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최유라의 미심쩍은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그녀 안에 무언가가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를 건져 올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이성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벤트 플래너였다. 수백 개의 돌발 변수 속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최악의 이벤트 현장을 이제 냉철한 기획자의 눈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제는 문제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유라는 이미 모든 것을 삭제했겠지만 그날의 소동은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다. 서연은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신부 측 하객이라고 소개하며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해 원본 영상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리고 문제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재생하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로서 수천 개의 영상을 다뤄본 그녀의 눈은 미세한 오류를 잡아내는데 익숙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영상.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고 속도를 늦추자 마침내 이질적인 지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상 속 자신의 얼굴, 특히 말을 할 때의 입 모양과 눈가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떨리는 구간이 있었다. 배경인 호텔 방의 조명과 얼굴에 비치는 빛의 각도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하지만 기계가 만들어낸 허점이었다. 딥페이크. 그녀는 확신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음성이었다. 그녀는 영상에서 음성 파일만 따로 추출했다. 그리고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파형을 분석했다. 계약, 돈, 민호 씨 집안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선명했지만 그 단어들 사이에 배경소음이 미세하게 끊겼다가 이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마치 여러 개의 음성 조각을 교묘하게 이어붙인 것처럼 서연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들을 모두 찾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몇 달 전 호텔 연회장 대관업체와 통화할 때 썼던 말이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말은 악덕 클라이언트 때문에 힘들어하던 유렉의 농담 삼아 건넸던 말의 일부였다.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모든 통화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악의적인 문장을 재조립해낸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얻고 이렇게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범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사람이자 IT 기술에도 능통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 한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최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렉의 농담을 건넸던 그 순간에도, 대관업체와 통화하던 그 순간에도 유라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계약서에 와인을 실수로 쏟았던 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났던 일.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녀의 공을 깎아내리던 미묘한 말투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된 범죄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파괴 공작이었다. 자신이 빛날수록 유라의 그림자는 그만큼 더 짙어졌던 것이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비운의 신부는 없었다. 깊은 슬픔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민회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세상의 오해를 푸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 친구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고 처절한 지옥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의 개인적인 조사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그리고 최유라라는 명확한 용의자까지 모든 정황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감정과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사실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경찰에 갈 수는 없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더셔.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 망상에 빠진 여자로 몰릴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과거 한 기업의 VVIP 행사를 진행하며 알게 된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보안팀장은 그녀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긴 설명 없이 이름 하나와 암호화된 메신저 아이디 하나를 보내왔다.
이진우, 업계에서는 고스트라 불리는 해결사. 그는 돈 받은 만큼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신중해서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진우와의 첫 만남은 서울의 낡은 국립도서관, 가장 구석진 서구에서 이루어졌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서연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위압적인 인상 대신 그는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20대 청년처럼 보였다. 그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 사이에 파묻혀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은 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무심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비운의 신부님이시군. 전 약혼자에게 복수라도 해달라는 건가? 그런 진부한 의뢰는 안 받는데.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 많고 상처받은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는 대신 노트북을 꺼내 그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영상의 프레임별 분석 자료, 음성 파형 조작 의심 구간, 그리고 최유라의 과거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것이 제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의뢰하는 냉철한 클라이언트의 모습이었다. 그제야 이진우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그는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허술한 감상이 아닌 날카로운 논리와 집요한 분석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금은 선불이고 성공 보수는 따로 챙깁니다. 그리고 내 방식에 일절 토를 달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맡아보죠.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 그는 무기였고 그녀는 그 무기를 조종할 지휘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휴대전화를 건네며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이것으로만 하라고 지시했다. 이진우의 일 처리는 소문대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며칠 만에 문제의 영상이 해외의 한 딥페이크 제작팀 서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 나아가 그 대가가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지불된 내역까지 추적해냈다. 이제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밝혀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동시에 그는 최유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최유라는 수억 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난 1년간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이미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갈 만큼 거대했다. 유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존재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서연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독차지하는 것. 그것이 유라가 이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지른 동기였다. 질투심은 그저 반가쇠였을 뿐. 그녀의 진짜 목표는 돈과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탐욕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이진우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유라의 도박 빚 내역과 횡령 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딥페이크 제작팀에게 송금된 암호화폐 거래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두운 방 안. 휴대전화 화면에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진우가 보내온 첫 번째 증거는 최유라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최유라의 배신은 단순히 돈 때문에 벌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울 것이라고.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최유라가 회사에서 해왔던 모든 업무 내역을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 서연은 이진우에게 회사 내부 서버의 최고 관리자 접근 권한을 넘겨주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유라가 함께 쌓아 올린 회사의 모든 역사와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우정의 증거였던 그 공간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해부대가 되었다. 이진우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서버에 남겨진 모든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진우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2년간 서연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중요 프로젝트들에서 유독 시스템 오류나 파일, 손상 사고가 잦았다. 당시에는 그저 운이 나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분석 결과 그 모든 오류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접속에 의해 발생했으며 오류 발생 직전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사람은 항상 최유라였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는 유라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백업이라는 이름의 비밀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이 기획했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원본 아이디어와 제안서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아이디어를 훔쳐 약간만 수정한 뒤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마치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제안하며 뒤로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최유라는 친구이자 동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에 기생하며 모든 것을 빨아먹는 거머리였다. 서연의 성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그 빛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빛을 훔쳐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해 왔던 것이다. 중요한 업체 정보를 실수로 잃어버렸던 일. 서연에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미묘하게 왜곡해서 전달했던 일들. 그 모든 사소한 배신들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결혼식 날의 영상은 이 길고 긴 배신극의 마지막 장. 화려한 피날레였을 뿐이다. 유라는 서연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고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온전히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서연에게 보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끔찍한 진실의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은 이미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는 차가운 분노와 섬뜩한 경멸감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유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녀의 슬럼프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구역질이 났다. 자신의 선의와 우정이 이 모든 범죄를 가능하게 한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보고를 마친 이진우가 물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언론에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암묵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유라가 훔쳐간 자신의 기획안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차가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니요, 그건 너무 시시한 결말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유라는 단지 내 결혼식을 망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파티 플래너로서의 내 이름, 내 재능, 내 역사까지 모두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녀 역시 똑같이 당해봐야죠. 법의 심판은 너무 관대해요.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해요. 그녀는 복수의 방식을 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완벽하게 기획된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업계의 주요 행사들이 적힌 연간 스케줄표를 벽에 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를 위한 무대 장치와 시나리오가 촘촘하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화려한 복수극의 기획이 시작될 차례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예전의 부드럽고 따뜻한 스타일 대신 그녀는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가운 결의에 찬 전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그녀와 유라의 사무실이 내려다보이는 맞은편 카페였다. 그녀의 복수는 적을 안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과장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무너진 여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잠시 한국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친구는 너밖에 없다며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런 말 마. 서연아,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회사는 걱정하지 마.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있을게. 유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희열과 안도감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최유라는 이제 한서연이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덫이 될 터였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곧바로 이진우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완벽한 이벤트 기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거대하고 매력적인 가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우라 호텔의 아시아 최초 론칭 파티.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업계의 모든 이들이 탐낼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진우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가짜 프로젝트는 실존하는 것처럼 정교했다. 존재하지 않는 아우라 호텔 임원의 이름으로 된 이메일 계정,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제안서 웹사이트, 그리고 유라가 자주 드나드는 업계 정보 사이트에 내부 정보 유출처럼 꾸며진 입찰 공고까지. 탐욕스러운 유라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가 완성되었다. 서연은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유라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무너진 목소리로 이렇게 흘렸다. 사실 아우라 호텔 론칭 파티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어. 내 인생의 꿈 같은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다 끝났지. 그녀는 아쉬움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유라의 마음속에 심었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유라의 모든 동선에
아우라 호텔 프로젝트의 정보를 노출시켰다. 덫을 놓는 동안 서연은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찾아낸 지난 2년간 유라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피해를 본 클라이언트들의 명단을 들고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이진우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유라가 어떻게 파일을 손상시켰는지, 불량 업체를 추천했는지,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한 디지털 증거들이었다. 처음에는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클라이언트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 개인의 악의적인 질투심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당장 소송을 거는 대신 자신의 더 큰 그림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유라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차지가 된 서연의 옛 사무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우라 호텔 론칭 파티의 화려한 조감도가 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탐욕과 야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입찰 제안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받은 수십 장의 진술서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복수극의 서막은 끝났다. 모든 배우와 소품은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이 화려한 파멸의 무대에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한서연이 깔아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아우라 호텔 론칭 파티라는 허울 좋은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서연의 옛 사무실에서 서연이 남기고 간 아이디어들을 짜깁기 하여 그럴듯한 제안서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제안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물론 그 통보 역시 이진우가 보낸 가짜 이메일이었다. 이메일에는 축하의 말과 함께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초기 진행을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선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는 흔히 있는 절차였기에 유라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요구된 보증금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다. 하지만 이미 성공의 문턱에 와 있다고 착각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회사를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지난 몇 년간 횡령했던 돈과 위험한 대출금을 모두 합쳐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다. 그녀는 이 한 번의 베팅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연과 이진우는 유라가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이진우는 조세 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위장했다. 유라는 거액의 돈을 그 계좌로 송금했고 송금이 완료되는 순간 돈은 수십 개의 암호화폐 지갑을 거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재정적인 덫을 완성한 서연은 이제 감정적인 매듭을 풀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회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 아닌 차갑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한 갤러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연인이 아닌
사건의 진실을 통보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를 마주할 생각이었다. 몇 주 만에 만난 민호는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망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원망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서연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듯 멀게만 느껴졌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그날 네가 스스로 찾았어야만 했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부른 거야. 서연은 차갑게 말하며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를 밀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이진우가 정리한 모든 증거들을 재생했다. 딥페이크 영상 분석 자료, 조작된 음성 파일의 원본, 그리고 최유라의 횡령 내역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나왔다. 그것은 이진우가 해킹으로 확보한 유라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속에서 유라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멍청이들, 특히 강민호는 아직도 서연이가 범인인 줄 알걸. 그냥 영상 하나 틀어줬을 뿐인데 10년 우정이고 사랑이고 다 박살나더라.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믿었던 진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목소리.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려 하며 쉰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네가 사랑했던 한서연은 결혼식 날 죽었어. 민호야, 네가 나를 믿음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던 그 순간에 우리를 망가뜨린 건 유라의 거짓말이 아니야. 너의 믿음 없음이었지.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했다. 연인이 아닌 유라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의 협조였다. 곧 열릴 올해의 이벤트 플래너, 시상식에 VIP 초대장을 구해달라는 것. 모든 진실을 밝힐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였다. 속죄할 기회를 얻은 민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무너진 민호를 뒤로 한 채 갤러리를 나섰다. 그녀의 과거를 향한 마지막 미련이 그렇게 끊어졌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이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송금 완료, 자금 추적 불가능. 곧이어 민호로부터 시상식 초대장을 확보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화려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결전의 날, 대한민국 이벤트 산업계의 모든 별들이 모이는 올해의 플래너 시상식의 밤이 밝았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눈부신 조명,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성공과 명예가 공기처럼 떠다니는 한서연이 한때 주인공이기도 했던 바로 그 무대였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최유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 위에 섰다. 그녀의 주변으로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는 파트너의 스캔들이라는 위기를 딛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비운의 여장부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같은 시각 서연과 그녀의 조력자들은 조용히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강민호가 죄책감 속에서 구해온 VIP 초대장 덕분에 그들의 등장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서연은 화려함 대신
우아하고 절제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맹수의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진우는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행사장 통제실과 가장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호와 피해를 본 클라이언트들은 서연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서연은 무대를 향한 복수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조용히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이 아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차가운 희열로 고동치고 있었다. 시상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올해의 플래너 대상 부문의 시상이 시작되었다. 후보작들의 영상이 스크린을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최유라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가 상을 받게 된 프로젝트는 당연하게도 서연의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쳐 만든 것이었다. 유라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추락하게 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설은 위선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클라이언트와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내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한소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영광을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제 친구 한소연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고 눈에서는 계산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겪은 비극에 대해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부디 제 친구가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성녀처럼 포장했다. 추락한 친구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고 고결한 사람. 연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위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트로피를 높이 치켜들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진우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유라가 연설을 마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만끽하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녀의 환한 미소를 비추던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갑자기 검게 변했다. 사람들은 단순한 방송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했던 광대의 연극이 끝나고 잔혹한 심판의 막이 오르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유라는 트로피를 든 채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장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무대 뒤편의 스크린이 다시 켜졌을 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최유라의 화려한 얼굴이 아니었다. 검은 화면 위로 흰색의 명조체 글씨가 한 줄 떠올랐다. 완벽한 이벤트의 이면, 그리고 곧이어 한서연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미리 녹음해 둔 이 잔혹한 진실의 무대를 위한 내레이션이었다. 첫 번째 영상은 그날의 결혼식 영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진우가 분석한 기술적인 데이터와 함께 재생되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무리 정교한 거짓이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화면에는 영상 속 서연의 입 모양과 실제 음성의 파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고
배경과 인물의 조명이 미세하게 어긋나는 지점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곧이어 서연의 원래 음성 파일들이 재생되었다. 계약 조건만 잘 지켜주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그 단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원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에 놀아났는지를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대 위의 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사회자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저거 당장 꺼, 무슨 짓이야. 당장 끄라고 하지만 행사장 스태프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모든 통제권은 이진우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녀의 절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발악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영상은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유에게 프로젝트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았던 클라이언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은 영상 속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유라의 사기 행각과 업무 방해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영상 속 증언이 끝날 때마다 연 회장의 조명은 객석에 앉아있는 바로 그 클라이언트의 얼굴을 비추었다. 살아있는 증인들의 등장이었다. 뒤이어 유라가 회사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수억 원에 달하는 횡령액이 공개되자 장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눈물로 친구를 위로하던 성녀의 가면 뒤에 돈에 굶주린 추악한 범죄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유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한서연이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라며 발광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드레스와 완벽했던 화장은 땀과 분노로 얼룩져 마치 추락하는 광대처럼 처참해 보였다. 그녀가 발악할수록 그녀의 죄는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마지막 막이 올랐다. 서연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차갑게 선언했다. 그리고 여기 최유라 씨가 직접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마지막 작품입니다. 스크린에는 아무런 영상 없이 음성 파일의 파형만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진우가 확보한 유라가 사채업자와 나누었던 통화 내용이었다.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연설 무대에서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아닌 교만하고 경멸감에 가득 찬 날것의 목소리였다. 그 멍청이들, 특히 강민호는 아직도 서연이가 범인인 줄 알걸. 그냥 영상 하나 틀어줬을 뿐인데 10년 우정이고 사랑이고 다 박살나더라.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그녀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범인 스스로가 내뱉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장내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고 잠시 후 연 회장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모든 빛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는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최유라가 홀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 조명 하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정확히 비추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무대 위에 유라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과 자신을 심판하듯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시상식 무대는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 막을 내렸다. 시상식의 밤이 끝난 후
최유라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은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천재 플래너의 추악한 두 얼굴, 친구를 배신한 희대의 사기극. 그녀는 한순간에 업계의 총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서연이 구성한 피해자 연대는 즉시 그녀를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그녀의 모든 범죄 행각은 이진우가 수집한 증거 아래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구속되었고 평생을 감옥과 소송에 시달리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려한 무대는 결국 그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얼마 후 강민호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 앞에서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사죄의 의미를 담은 흰색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련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서연아, 너를 믿어주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제발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평생에 걸쳐 너에게 속죄하며 살게.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차분한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이미 너무 늦었어.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믿음을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너의 인생을, 내게는 나의 인생을. 그저 각자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자.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폐허가 된 옛 회사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 SY를 내건 새로운 이벤트 기획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정면 돌파했다. 그녀의 기획은 이전보다 더욱 대담하고 창의적이었으며 그녀의 일 처리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업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다. 최악의 배신을 딛고 제기한 불굴의 여성.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신뢰와 완벽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영화제의 화려한 개막식 현장이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의 스타들이 모인 이 거대한 행사의 총감독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편의 컨트롤룸에서 헤드셋을 낀 채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3번 카메라. 배우 클로즈업 들어가세요. BGM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무대 특수효과 팀은 5초 뒤에 스탠바이. 그녀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한 스태프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와 조명 장비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서연은 잠시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예비 플랜을 가동하라고 지시했고 문제는 1분도 되지 않아 해결되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젊은 스태프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 무대 쪽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기획한 대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컨트롤룸까지 들려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통쾌함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폐허 위에 다시 피어낸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의 미소였다. 완벽한 방역이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재건이었음을 그녀는 그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